놓고 이렇게 있는 걸 갖다 한 놈을 그냥 차고 날라가고 지금 걔가 덤비려는 걸 이걸로 차고 날라가고 꽃갱이 되는 무한도전 식스맨 특집에서 장동민 씨가 기획한 연예인 싸움 대회 기억하시나요? 솔직히 요새 진행 중인 차도로 FC가 잘 되면 언젠간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대회도 한번 만들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참전하고요. 뭐 어쨌든 당시 무한도전 특집에 영화배우 이동준 씨가 출연하여 자신의 태권도 실력을 살짝 보여주었는데요.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발차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바로 캐치하셨을 것입니다. 웃기면서도 슬픈 오해로 인터넷에선 똥꼬쇼라는 밈이 굉장히 잘 알려져 이동준 씨의 강함이 코믹한 이미지에 가려질 때도 있는데요. 사실 배우 이동준 씨는 연예인 싸움 순위에도 절대 빠지지 않는 괴물 같은 분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배우 이동준 검색해보면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보이시다시피 사실 이분은 전 태권도 선수이자 세계 선수권 대회 3연패 레전드입니다. 사실 태권도가 포인트제로 바뀌면서 무술로서의 가치와 강력함이 없다는 이미지가 생겼지만 이동준 씨가 활약하던 시절의 태권도는 이른바 발펜싱이라 평가받는 스포츠가 된 태권도가 아닌 그 시절 어마어마했던 날것의 태권도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배우 이동준 씨가 태권도를 정말 잘하는지 강호동 줄리엔강 같은 강자들 사이에 항상 거론될 만한 인물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로입니다. 고고고 무비 1958년 10월 13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난 이동준 선수. 올해 나이 63으로 공인 7단인 그는 태권도 선수로서 1979년부터 1986년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메달 기록으로는 1983년 코펜하겐, 1985년 서울, 1981년 산타클라라 세계선수권대회, 1984년 마닐라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였으며 이로 군면제도 받은 국가도 인정한 레전드 선수입니다. 단순히 태권도를 잘하는 연예인이 아니라 그 반대이죠. 태권도 세계 챔피언이 연예인으로 전향한 것입니다. 세계 챔피언 이동준 선수의 특징은 그의 남자답고 시원스러운 성격이 태권도 스타일에 그대로 나온다는 것인데요. 그는 수비적이거나 포인트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지 않고 살벌한 기세로 공격을 몰아붙이는 타입의 화끈한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요새 표현으로 파이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통 화려하고 변칙적인 발차기와 스텝으로 경기 운영을 하는 일반적인 선수와는 달리 초장에 기선제압을 해버리는 말 그대로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무시무시한 선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더하자면 당시 우세승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판정으로 경기가 끝날 시 공격적으로 게임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기는 제도가 있었죠. 현대 격투 용어로는 어그레시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동준 선수가 세계선수권에서 활약한 연도는 1981년도였는데요. 이때는 1988년 태권도가 올림픽으로 제정되기 전의 시대였습니다. 올림픽 종목에 채택되기 전에 세계선수권에 참가하는 해외 선수들의 훈련 방식이나 훈련량은 우리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엄청나게 준비한 한국 선수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마련이었죠. 또한 세계 태권도 대회가 열릴 때마다 한국 선수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나왔으니 해외 선수들은 맥을 맞추지 못하고 모조리 쓰러졌습니다. 실감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e스포츠의 시초인 스타크래프트 1 시절의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화배우 이동준 씨, 세계 챔피언 이동준 선수의 경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영상 사용을 허락해주신 무술인들의 문화 채널 무카스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본 영상 그리고 더 많은 무술 컨텐츠는 유튜브에서 무카스 검색해주세요. 당시 태권도와 지금의 태권도의 큰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 장비가 거의 없는 게 마치 격투기 경기를 보는 것 같죠. 지금은 필수가 된 헤드기어도 착용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무술 중 발차기가 가장 강력한 무술로 손꼽히는 태권도에서 헤드기어가 없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강한 선수들의 강력한 발차기 한 방이면 자칫 잘못하면 뇌출혈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경기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지금 오른편에 있는 선수는 오늘의 주인공 이동준 선수, 왼쪽에 있는 선수는 그의 결승전 상대 제시 롱 선수입니다. 제시 롱 선수는 복싱 선수로도 활동했는데요.
킥복싱 대회를 우승한 기록이 있으며 태권도로도 세계선수권 결승까지 오를 정도로 엄청난 격투 재능이 있는 타격가였죠. 여기서 현대 태권도와의 두 번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워와 유연함과 빠른 스피드를 중요시하는 지금의 포인트 태권도와는 달리 당시 태권도는 속도만큼이나 타괴력과 데미지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우리나라 선수들의 피지컬은 외국 선수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발차기이죠. 수직으로 다리가 올라간 뒤 마치 도끼로 찍듯 상대방 얼굴에 발을 내려 찍는 내려찍기. 이 고급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정도로 유연성까지 갖춘 이동준 선수, 태권도 선수로서 최고의 피지컬입니다. 이동준 선수가 겨루었던 세계선수권에서의 체급은 82kg급인 미들급이었습니다. 파워와 피지컬이 상당히 중요한 체급이죠. 미들급에서 이동준 선수는 피지컬로 절대 밀리지 않을 강인한 신체를 보여줍니다. 영상 보시면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요새 태권도에는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발차기인 나래차기가 없었습니다. 나래차기는 UFC를 포함하여 각종 격투기 무대에서도 종종 나오는 기술입니다. 먼저 찬 발을 착지하기 전에 반대발이 공중에서 차는 상당히 멋있는 기술인데요. 한쪽을 맞으면 그쪽에 신경이 쓰이는 틈을 타서 바로 반대 방향을 연속으로 공격하는 심리전에 굉장히 유용한 공격입니다. 아무튼 다시 이동준 선수로 돌아와서 이동준 선수가 경기를 했던 당시에는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기 전인 과도기의 시대였습니다. 점수제가 도입된 뒤 경기에 뛰게 된 이동준 선수, 점수제 초창기였던 이때는 채점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전자호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단들의 채점으로 승패가 이루어졌습니다. 몸통을 주먹으로 가격 혹은 발차기로 가격하면 점수 1점, 정확한 자세로 확실하게 가격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점수로 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심사위원의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격할 경우 점수가 3점이나 되었기 때문에 선수들은 주로 얼굴 위주로 가격하는 기술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때 가장 유용했던 기술은 바로 내려찍기였습니다. 지금은 런너찍기 혹은 런너라고도 불리우며 외국 격투계에선 도끼로 찍는 것 같다고 하여 엑스킥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은 얼굴을 공격할 때 상대에게 빈틈을 많이 보이지 않고 시도할 수 있는 기술이었으며 상대방을 기선제압하기에도 상당히 좋아 인기가 있는 기술이었죠. 지금까지도 많이 쓰고 있는 이 고급 기술은 무릎을 접어서 상대방의 사각지대에서 다리를 뻗어 올려 찍어버리는데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킥 준비 동작만 보고 앞차기 혹은 돌려차기 같은 발차기를 예상하고 뒤로 빠지지만 사실은 그 타이밍에 사각지대에 발이 올라가 있고 눈치채기 전에 그대로 발에 찍혀버리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동준 선수가 다른 기술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뒷발 내려찍기 다음 왼발 돌려차기 페인트에 맞춰서 뒤차기를 끌어내고 다시 오른발 앞으로 스탠스를 체인지하면서 한 템포 접고 페인트, 뒤차기를 노리는데 정확하게 안 맞았지만 다시 균형 잡고 연속으로 뒤차기.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발차기 콤보입니다. 웬만한 선수들도 따라하기 힘든 몸놀림이네요. 상대 선수 입장에선 말 그대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제시 롱 선수 앞발 그리고 회전 모션 주자 똑같이 페인트. 와, 근데 페인트 모션 다음 그 자리에서 2번 연속으로 뒤후려차기를 날립니다. 상대가 붙어서 공격할 것을 한 이동준 선수, 뒤후려차기에 딱 맞는 거리네요. 때리고 정확하게 맞지 않자 다시 점프하면서 공중에서 뒤후려차기. 게임 같은 비현실적인 움직임입니다. 공격 한 방 한 방이 굉장히 위력적인 이동준 선수의 공격에 상대 선수는 페이스가 완전히 말렸군요. 무릎을 접어 넣으면서 몸통을 가격하는 이동준 선수, 클린치 상태에서 빠르게 빠지면서 발차기! 와, 상대가 따라오질 못하는 속도와 파워입니다. 상대 선수가 이동준 선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제대로 욱한 이동준 선수입니다. 시작하는 동시에 바로 사정없이 밀고 들어가 버리는군요. 점수 따위 신경 쓰지 않고 공격만을 지향하는 이동준 선수의 무자비한 발차기가 이어집니다. 저렇게 양 선수가 가까워지면 거리도 좁고 각도 나오지 않아 발을 뻗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서로 발길이 부딪히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이동준 선수 그냥 다리가 부러지라는 듯 발차기를 마구 쏟아냅니다. 클린치 상태에서도 사정없이 주먹으로 몸통을 가격하는 이동준 선수, 점수가 아닌 데미지를 주기 위한 펀치이죠. 역시 파이터.
파워풀한 발차기와 주먹이 오가는 저 장면들이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경기는 이동준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양 선수의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지고 그렇게 83년도 세계 선수권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이동준 선수는 1986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판정패를 당하고 부당한 판정에 대하여 도복을 찢어가며 항의를 하며 난투극을 벌였고 이후 태권도 협회에서도 판정 실수를 인정하였지만 심판을 폭행한 문제로 인해 판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계기로 이동준 선수는 선수로서 은퇴를 하고 다른 길에서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보란듯이 영화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태권도가 88년도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이후에는 몸통을 가격하고 받는 점수의 인정이 보다 수월해지면서 몸통을 노리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태권도 인재들이 외국으로 뻗어나가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스타일로 태권도를 지도받기 시작했는데요. 유전자적으로 뛰어난 해외 선수들이 한국식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뛰어난 피지컬과 한국의 훈련법을 모두 갖춘 외국 선수들이 태권도계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련 인구가 어마어마한 만큼 전 세계 각지에서 태권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발되고 있는데요. 20-30년 전 태권도와 지금의 태권도 모습이 상당히 다른 것처럼 그 반대로 20-30년 뒤의 태권도는 또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영화배우이자 태권도 챔피언 출신 이동준 씨의 태권도 테크닉을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